안녕하세요. 오늘 책 함께 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 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에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20살 청년의 죽음, 잊지 않기 위해 꼭 읽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살의 봄, 구의역에서 쓰러진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엮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엮은이는 페이스북 페이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 운영진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에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살 청년의 죽음, 안타깝고 기막힌 소식에 국화꽃을 들고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갔던 또래의 청년들이 구의역 승강장과 SNS에 추모 공간을 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유리문에는 시민들이 마음을 담아 쓴 포스트잇 편지가 빼곡하게 붙었고 가슴 저린 안타까움을 넘어 미안함을 고백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글들이 채워졌습니다. 사고 후 열 이틀 만에 장례를 치르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구의역의 포스트잇과 추모 공간은 없어졌지만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던 청년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포스트잇 편지를 모아 책을 엮었습니다. 그럼 먼저 책을 엮음어를 읽겠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살의 봄,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20살, 비정규직, 컵라면, 월급 144만원. 그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슬픔을 남긴 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안타깝고 기막힌 사고 소식을 접하고서 이틀 후 사고 현장이었던 구의역을 찾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동차가 오가고 부지런히 열렸다 닫히는 스크린 도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애도의 글을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치밀었고 가방 속 컵라면도 먹지 못한 채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쳤을 또래의 고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의역을 떠날 수 없었던 청년들 몇몇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모습과 그곳에서 느낀 슬픔과 분노의 감정들, 샵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태그를 달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의역 승강장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추모 물품이 쌓이기 시작했고 스크린도어 유리문에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 편지가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고의 현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인에게 남기는 포스트잇 편지에는 가슴 저린 안타까움을 넘어 미안함을 고백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글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무거운 약속들을 남겼습니다. 사고 현장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식까지 추모 행진을 진행하고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매피아 문제, 청년 비정규직의 현실 등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렸던 서울 메트로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난 후에야 그 책임을 인정했고 서울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서울 지하철 안전 분야의 직접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그의 죽음이 잊혀진다면 또 다른 비극이 꼬리를 물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고 후 열 이틀 만에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는 고인에게 남긴 이 약속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인과 같은 세상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구의역 사고 현장에 포스트잇 편지를 남겨준 여러 시민들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추모의 글들로 한 권의 책을 엮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쓴 이를 알 수 없어 한 분 한 분 모두 허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엮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쇄는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추모시를 쉽게 허락해 주신 서혜성 작가님, 현장 사진을 쓸 수 있게 해주신 김영준 작가님, 마음을 다해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주신 문미희 작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에 담긴 포스트잇 글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슬픈 추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20살의 봄,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고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둘러보고 행동을 다짐하는 문구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슬픔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감정들이 번져나갑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이 책을 나눕니다. 그러면 먼저 추모시 스크린 도어 사이에서 19살 지하철 안전문 노동자의 죽음에 서혜성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나의 문은 날마다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고치면서도 나는 나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열어보지 못했다. 스패너로 아무리 풀어도 가난은 조여오고 펜치로도 끊어낼 수 없는 배고픔을 끌어안은 채 문에서 문으로 내달렸다. 닫힌 문에서 닫힌 문으로 달려온 내 19살. 대낮에 땅 밑으로 내려가는 출근. 철길 끝으로 퇴근하면 깊은 밤이었다. 고장난 문을 고칠수록 내 몸 어디선가 문은 칸칸이 닫혀만 갔다. 구의역에서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유리벽에 내가 본 적 없는 내가 짧은 순간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전동차는 달려 들어오고 다급하게 유리벽을 두드려 살려달라 외치는 오늘은 내 생일. 내가 나에게로 향하는 문이 일그러졌다. 작업 가방 속에는 아직 먹지 못한 컵라면, 틈이 나면 국물이라도 떠먹고 싶어 넣어둔 내 19살 숟가락을 스스로 잿상에 올린다. 뼈가 나무젓가락인 양 부서지고 또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만 나에게로 오는 문만은 열지 말아다오. 작업 가방 속 드라이버를 끄집어내 19살을 조여다오. 이 죽음을, 목숨마저 하청 용역 비정규직인 이 하루가 다시는 열리지 않게끔 이 슬픔을 조여다오. 추모시였습니다. 시민들이 쓴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9일 성수역,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가 3분 청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외주화, 최저가 입찰, 하청, 재하청, 시스템은 매뉴얼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제때 식사하실 시간조차 모자라서 컵라면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하루하루를 살고자 발버둥친 당신의 고통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너무 미안합니다. 그곳에서는 자본에 종속되는 권력 구조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존재하는 차별도 없기만을 바랍니다. 당신의 죽음이 조용히 잊혀지는 일이 없기를. 스크린도어 수리공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의 부당한 고용 현실이 이제는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들 다 누리는 청춘을 그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정말 그뿐입니다. 당신에겐 잘못이 없다. 너무 먹먹하고 슬퍼서 쉬이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뭐가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너와 같이 라면을 먹고 일을 한 적이 많아. 그런데 난 그게 내 탓이라 생각했고 당연하다 여겼어. 그런데 네 라면을 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걸까? 밥 먹어. 라면 먹지 말고. 컵라면 말고 따뜻한 밥 챙겨 드세요. 5월 29일 생일 축하해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안락하길 바랍니다. 규정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당신들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것입니까? 모렴치한 세상입니다. 포스트잇 떼는 데는 4명이나 오시고 수리할 때 당신들 어디 계셨었나요? 성실했던 사람이라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시를 따랐고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착실한 청년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야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금이 인상되어야 정비 노동자들의 노동이 향상되려나? 그렇다면 요금 인상도 감안해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정비 노동자 김군의 회사 은성 PSD의 임금 체계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은성은 서울 메트로의 낙하산 인사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비 노동자는 인정사정 없이 쥐어짜고 있더군요. 정비공 1명이 5, 6개 역을 전담하더군요. 이게 정당한 임금 구조가 아니죠. 파업해도 비정규직이 전부 정규직이 되고 정당한 대우받아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 가다 죽고 일하다 죽고 빈부격차로 3포세대 되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죠. 스크린 도어가 닫힙니다. 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지불하지 않는 나라,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외면해온 시민이어서 방관했던 어른이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세월호로 내 친구들을 잃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년 전 나는 똑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자꾸 뭘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잃는 기분, 언제까지 이 기분 속에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에는 우연처럼 행복한 곳에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이곳도 필연적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남겨진 자의 목, 내 여백의 의미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독백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삶에 함몰되다 보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자신만 생각하는 생각 없음이 19세 청년을 죽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 이 책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기 시민들이 붙여준 포스트잇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베페이르 신부 빈민의 아버지였던 그분께서 했던 말로 대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날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다. 더 나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책 함께 읽기 21번째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